은퇴 후 아내와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줄 알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이제야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은퇴 가정의 시작점은 의외로 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으며 여러 사례를 종합해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방송에서 설명하듯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어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부터 두 사람은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가주택이 있었고 금융자산은 약 9억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부부 합산 월 280만 원 정도의 연금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계산기 위에서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월 2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은 가끔, 외식은 줄이고 사치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은퇴 1년 차에 시작됐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세가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전세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투자도 아니고 소비도 아니라 가족을 돕는 일이라고. 언젠가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은퇴 후 자산 구조에서는 이 선택이 치명적인 변곡점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아이 계획을 세우니 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부모에게 조금씩 생활비 지원 요청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어씨 부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식 돕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은퇴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됩니다. 은퇴 3년 차가 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고 병원비와 관리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딸 지원금이 더해지면서 생활비가 월 3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계획했던 숫자는 이미 깨졌습니다. 이 시점부터 재정 문제가 심리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돈 이야기 꺼냈다가 싸움 날까봐 침묵을 택했습니다. 부부 대화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이야기, 취미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했고 남편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경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괜히 비교하게 됩니다. 괜히 더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모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은퇴자 부부가 겪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는 감정입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현실이 달라진 것입니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변수가 바로 성인 자녀입니다. 은퇴 전에는 자녀가 독립할 거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거 문제, 육아 문제, 소득 불안정이 겹치면서 부모 의존은 길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모의 자산은 더 이상 늘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거의 고정돼 있고 나가는 돈은 언제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은 한번 시작되면 끊기 어렵습니다. 어씨 부부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딸 지원을 줄이자니 관계가 불안해지고 계속 지원하자니 노후가 무너집니다. 이 갈등은 부부 사이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일을 찾았습니다. 원하던 은퇴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내는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이 행복할 줄 알았던 은퇴는 어느새 부담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 사랑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지원입니다. 은퇴 설계에서 자녀 지원은 변수로가 아니라 항목으로 넣어야 합니다. 지원할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참고 견디는 구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은퇴 후 행복은 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거의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재정과 감정 관계를 동시에 흔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퇴 후 자녀를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돕되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는 희생의 마지막 무대가 아닙니다. 부부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자녀 문제를 마지막에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가장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은퇴 이후 자녀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가정을 흔드는지 조금 더 구조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은퇴 설계 자체는 잘해놓고도 자녀 변수 하나로 모든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전의 자산은 성장 자산이라는 착각입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의 돈은 들어오고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출이나 지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자산은 소모 자산입니다. 한번 빠져나간 돈은 다시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인식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녀를 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일하던 시절의 자신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이후 자녀 지원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세 지원으로 시작된 돈은 생활비로 이어지고 육아 지원으로 확장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점점 빠져나오는 역할을 잃습니다. 한번 열어준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불안이 쌓입니다. 불안은 말수를 줄이고 말수는 관계를 쉽게 만듭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기보다 침묵으로 버티게 됩니다. 많은 은퇴 부부가 이 시점에서 착각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끼고 더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돈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가장 불안해집니다. 자녀 지원에 상한선이 없을 때 노후는 끝없이 흔들립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불안은 결국 부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아내는 불안하고 남편은 미안해집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느끼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아내는 노후를 함께 지켜줄 동반자가 아니라 부담을 안고 가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은퇴 후 삶의 중심이 부부에서 자녀로 다시 이동합니다. 은퇴는 원래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가 개입되면 부부는 다시 부모 역할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체력도 재정도 감정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은퇴의 본질은 사라집니다. 은퇴는 쉼과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연장이 됩니다. 그 결과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사회적 고립도 이 시점부터 가속화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잘된 사람의 이야기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줄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큰 사건 없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멈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해답은 구조입니다. 은퇴 이후 자녀 지원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의 생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부 합의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참고 견디는 선택은 반드시 파열음을 냅니다. 자녀보다 먼저 합의해야 할 대상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을 떠안는 순간 부모의 노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다른 역할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개인으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 전환을 놓치면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냉정했더라면, 조금만 더 부부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요청이 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그 고민 자체가 이미 구조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노후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버틸 수 있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균형이 깨질 때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은퇴 후 행복은 거창한 계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선을 지키는 용기가 결국 부부를 지키고 자녀 관계도 지키게 됩니다.